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네. 날씨가 아주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날씨 그 보니까 뭐 네.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네. 지나면은 굉장히 또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도 아침 응? 저녁으로 어떨 때는 막 벌써 찬기가 느껴져요. 아니 네.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덥다고 그러니까. 그 추석 시즌에 덥다고 난리였는데 네. 참 이 날씨 변화는 결국은 이 계절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 우리가 정치 관련 아이템을 많이 논평을 합니다만은 정치 권력도 건불 5년 요즘 속도가 빨라져서 5년도 안 되는 거 건불 같죠? 3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야당 세력들이나 저런 하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좀 딱하기 짝이 없는데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뭐 누가 이 괴 전화를 해서 그 국민의힘 그 비례대표죠 인요한 의원 사무실로 전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언제 돌아가신다 뭐 네.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인유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서 그 10월 26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할 거다. 서거 서거한다. 예고를 아마 전화로 한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원미상의 인물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아마 이제 수사가 착수됐으니까 이제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이제 나오겠죠. 네. 이게 이제 왜 10월 26일이죠? 그러니까 10월 26일이 저도 지금 왜 10월 26일인지 모르겠어요. 10월 26일이 27일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서거 돌아가신 서거 날이잖아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맞췄군요. 이분은 그러면 이제 이 내용만 딱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피습 사건이 어떤 있었던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기본적으로 40대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4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날짜를 10월 26일로 잡은 거 보면 10월 26일이 네. 사실 뭐 저나 박소영 대표님이나 또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나 네. 11.6 이러면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그렇죠. 그걸 네. 딱 연상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자는 전화한 이자는 20대 30대는 아닙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네. 1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고 박정희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광화문 앞에 나와서 막 그 운구차 나갈 때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나옵니다. 그냥 하얀 그 한복 차림으로 뭐 이 소복 같은 걸 입고 나가지고 거기서 막 땅을 치면서 울고 하던 장면이 좀 그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 저도 그때 뉴스 보면서 TV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네. 저 어르신들도 그때 텔레비전 보시면서 막 우시던 장면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자가 전화를 한 것은 11.6 그러니까 이 10월 26일 날 서거한다 뭐 이렇게 자기가 전화한 이유는 이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증오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을 시해하겠다고 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걸 서거할 거다라고 얘기한 건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날 뭔 일을 벌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현직 대통령이 구체적인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신다고 어떻게 알죠? 뭐 대단한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모양이죠. 아주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라 이 지금 하여튼 잡아보면 알겠죠? 경찰이 지금 수사 착수했으니까 이게 네. 보면은 통화 내용이 간단합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한다. 10월 26일 날 돌아가신다. 음. 뭐 죽는다 소리 나는 서거할 것. 서거할 것. 서거한다는 말은 주요 인물이 돌아가신다는 걸 좀 높여서 그렇죠. 존칭어인데 서거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를 강화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대통령실 경호를 강화하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결국은 아니 이게 지금 서거한다고 예고하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이걸 인유한 의원실에다가 전화해서 했겠냐고요. 근데 왜 인유한 의원실 아니, 또 전화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관계자들이 이거의 주체이거나 본인들이 관계자거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무속인들이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예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저는 진짜 이걸 밝혀서 왜 이런 국회의원실에다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 뭐 이거 뭐 그냥 일반 장난 전화입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설마? 이제 이 전화한 사람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집 전화로 했을 수도 있는데 공중전화로 했다. 음. 공중전화로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이 요즘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CCTV도 뭐 너무 잘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이 휴대폰 전화로 했다고 네. 하면 뭐 본인의 전화로 안 했겠죠. 뭐 대포폰이나 그렇겠죠. 네. 뭐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또는 집 전화로 한다든지 공중전화라고 해도 만약에 공중전화로 하게 되면 거기 전화가 온 그 발신자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 공중전화마다 그 다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CCTV를 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동선으로 갔다든지 인상착의가 나오죠. 그러면 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전화하신 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CCTV를 쭉 연결해서 추적하면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이 거의 잡히는 게 그 CCTV로. 얼마 전에 왜 금은방 터는 것도 그 CCTV로 해서 그 경로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뭐 그런 거 보고 금세 잡은 거잖아요. 제가 저 현장 기자 시절에 네.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취재를 하다가 네네. 누가 어디 가서 뭐 거액을 뭐 이렇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래 갔더니 진짜 있었어요. 무슨 봉투를 받아요 일단. 아 그래요. 그 돈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제가. 네. 그 이 돈 봉투 그러니까 봉투 종이 근데 이렇게 봉투. 잠복해서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을 그 CCTV에 찍힌 게 있더라고요. 아 CCTV에 찍힌 거. 자 근데 네. 그 다음에 네.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를 쭉 따라가면서 CCTV로. CCTV로 네. 이렇게 동선 체크하면. 하는데 어디 가서 딱 막히느냐. 네. 지하철을 탔어요 그분이. 네. 그 사람이. 네. 지하철을 탔는데 또 그럼 지하철을 타면 이 지하철 타고 어디서 내릴까? 근데 이건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그만뒀어요. 네. 사실은. 그래요. 이것까지 뒤지면 이거는 기자가 아니라 경찰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이건 저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하철조차도 네. 내가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경찰들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 우리나라가 이 전화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경찰 치안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곧 아마 드러날 겁니다. 정체가. 제가 어제 여의도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 어떤 모자 쓰고 한 사람이 막 그 이 정권 욕을 하면 소리 지르면서 이 정권이 문제가 있다, 검찰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선수들이죠. 네. 이게 사실 모든 집회나 뭐 지금 촛불 행동이 주도하는 저 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집회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 선수들입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고 나섰던 자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의 형이 있잖아요. 김민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하는 일은 촛불 집회에 불을 더 지펴서 이게 확산되는 그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비호감도를 높이고, 비호감도를 높이고, 네, 그리고 가짜 뉴스 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 진짜 사실인 건가? 라는 그 헷갈리게 만드는 고기점 만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하고 그런 거지 뭐. 맞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뭐 관저 앞에 편의점 가서 야근하는 군인 병사들에게 간식 사주는 뭐 거, 핫바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간식을 사주러 잠시 갔다가 온 건데 그걸 또 서울의 소리가
그 저 차량용 그 블랙박스를 맞아요.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동 그 사저에 음. 아예 그냥 블랙박스 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몰카 찍듯이 상주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봤을 때는 다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참 희한한 게 그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은 서울의 소리를 혼내야 되는데 서울의 소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지적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막 이러면서. 좀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럼 영부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저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민심이란 것이 지금 조선중앙동화, 조중동도 지금 비슷해요, 보면. 지지율이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율이 20%를 한번 갔다가 지금 30%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랬죠. 20% 딱 가자마자 일제히 사설과 칼럼, 뭐 기사 동원해서 같이 때리고 있어. 이게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비슷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12.6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할 것이다. 이렇게 전한 사람은 아마도 네. 선수가 보낸 선수가 아닐까. 네. 그것도 인요한 의원실에 보낸 이유는 인요한 씨가 의사잖아요. 네, 그렇죠. 의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인요한에게 전화한 이유, 12.6이라는 걸 말한 이유,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경호를 강화하라라고 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마디인데 이 세 가지 마디만 들어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 의원에게 전화한 이유는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또 의사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대통령에게 연락할 것이다. 바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있고 12.6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든 2030 MZ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의 40대 이상은 12.6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공포감과 위기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호실의 경호를 강화하라. 이 말은 뭔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주목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목을 이쪽으로 다 쏠리게 해놓고 또 다른 엉뚱한 짓을 또 벌일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게 네. 성동격서인데 네. 경호실의 경호를 강화해라. 근데 경호실 경호를 강화했더니 딴 데서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를 한 이 사람은 선수 중에 선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경찰이 찾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경찰이 때 찾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용한 의원실, 국회의원회 간 의원실로 전화한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랜드라인 전화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이 전화한 쪽이 뭐 휴대폰이든 공중전화든 뭔가가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네. 거기를 역추적하면 되는 거죠. 수사 착수됐다고 하니까 네.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한번 될것 지켜보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한 10여 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벌써 세 가지 단서를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예? 12.6 인용한 경호실 경호를 강화하라. 강화하라. 그럼 딱 나오는 거지. 예. 상당한 유추력인데. 아니 이제 우리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무슨 예. 다음 이야기로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곧 도착하면 네. 최진영 변호사에게 또 진행권을 제가 오늘 넘기기로 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재명 지금 아니 임종석 임종석. 네. 네, 임종석. 네, 우리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오면 이제 법적인 부분은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임종석. 왜 얼마 전에 우리 임종석이 임종석이가 두 국가론 얘기하면서 통일할 필요 없다. 두 국가로 살면 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온 또 전국이 시끌시끌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쪽 국민의힘하고 우리 쪽에서만 두드려 맞은 게 아니에요. 이재명 쪽에서도 민주당 그러네요. 쪽에서도 선을 그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선을 긋죠? 왜 아니 같이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통일하지 말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아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이 임종석을 사실 대권 주자로서 어쨌든 견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아니 그때도 저 친명 행지하고 비명 행사 시킬 때도 또 여기 죽였잖아요. 임종석을.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 두 국가론에서 이게 여론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선을 빨리 끊는 거예요. 빨리 그면서
이재명은 마치 이게 자기는 무슨 헌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니 솔직히 민주당이 지금 헌법 유린하는 건 지금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망가뜨리고 탄핵 얘기 맨날 거론하고. 그런데 헌법 위배됐다. 당론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임종석과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종석이 또 얼마나 지금 임종석의 이거 남북 두 국가를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자.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현행 그 헌법 위반했다고 지금 고발당했어요, 이 사람이. 네, 맞아요, 임종석이 네. 자유통일당이 먼저 고발하고 이정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했어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민주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 주민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종석이 말한 통일하지 말자 이게 현실화되면 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북한에 와도 네. 한국에 와도 이제 주민증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이제 뭐 망명이라든지 뭐 이런 또 국가 그렇죠. 차원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환영해서 두 팔 벌려서 이렇게 그리고 받아줄 더 수가 중요한 없어요. 거는 네. 사실은 만약에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데 네. 임종석이 이 발언을 한 것은 이거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 임종석은 평생을 통일운동 한다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갑자기 이자가 왜 통일하지 말자. 그냥 따로따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며칠 전에 모 신문에 난 그 기사 사진 보시면 김정은이 뭐 현지 지도라면서 갔는데 주변에 완전히 따발총을 든 무장 경호원들을 쫙 도열하고 같이 가잖아요. 거기 이제 사격 연습하는 어떤 곳인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김정은 친위대 무장 다발총을 든 무장 친위대에 휩싸여 가지고 그걸 보는 장면. 이걸 보니까 뭔가 북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북한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뭔가 좀 흐름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정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깜깜무소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요. 갑자기 급변 사태가 날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했었던 얘기를 10개월 전이라고 했던가요? 뭐 그 전에 했었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임종석이 뜬금없이 이 두 국가론 얘기를 꺼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이제 상황이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임종석은 그대로 북한에서 얘기한 것들을 지령받듯이 뭔가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임종석이 거죠. 사실은 어떤 그 단체를 운영했는데 네. 그 단체가 한국의 언론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화면을 그냥 쓰거나 네, 맞아요. 그걸 인용해서 쓰면 대신 저작권료, 네, 맞아요.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대신 북한으로 보내주던 그런 일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소송했었잖아요. 소송에서 이겼을 때 네. 북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그거 내놔라 했더니 못 내놓는다고. 그렇죠. 못 내놓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거기 조선중앙통신은 독립된 언론기관이라고. 북한에 독립된 언론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 다 공산당 선전 매체인데. 경문협, 네, 남북경제협력, 경문협, 네. 경제문화. 그랬던 자입니다. 근데 왜 이자가 갑자기 재단. 이런 이야기를 할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 이야기 하는 사이에 최진영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가을이 즐거운 남자 최진영입니다. 아유, 급하게 빨리빨리 오시냐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그래요. 좀 약간 작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네.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 12.6 서거할 것이라는 괴전화, 네, 그래요, 그 예. 얘기하고 그다음에 임종석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얘기하면서. 있습니다. 네. 자, 진행해 주시죠. 그래요. 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간들이 저주의 급판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 맞아요. 지금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으로 인여한 의원, 인여한 휴대폰이군요. 국민의힘 휴대폰이에요? 예, 그 공중전화가 최고위원으로 아니고. 그 전화가 왔기 때문에 네. 아마 전화가 누군지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네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빨리 잡아내라고 경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이 맞습니다. 수사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경찰이 네. 수사에 착수해서 그 배우가 누군가지 확실히 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그 자작극인지 뭔지 막 말도 예. 많았잖아요. 예. 그것 그리고- 때문에도 그때도 사실은 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인간들이 잘 보세요. 10월 26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10월 16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참 얘기했거든요. 예. 박정희 그런 대통령 거잖아요. 서거를. 예, 고날을 이게 또 보면은 이용해서. 이른바 일다쌍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그렇죠. 상기시키고.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선수죠. 그렇습니다. 전환자는 선수입니다. 네. 프로입니다. 프로.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